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됐는데 아이 낳아서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이게 제일 클 것 같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실은 좀 적고 평생 0.8명 한 명을 낳지 않는다. 우리 어릴 때 이야기책에 보면 아이들을 다 내쫓았더니 어두운 세상이 됐다 뭐 이런 동화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필요한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 교육. 네.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네. 네,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시즌2 국민 반상회 이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저번 주는 좀 쉬었고요. 이제 서울에서 다시 시즌2로 시작하면서 국민 반상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육아 문제, 특히 이제 가정 육아를 하면서 이제 공동 육아 지원 시설 이거 이용하는 분들 말씀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계속 자랑하는데 이 메타버스가 매주 타는 버스, 경청버스, 민심버스 이걸 줄여가 메타버스였는데요. 그 이제 지금 이제 그 수도권으로 오니까 감염 위험도 있고 대규모 집회를 하기도 그래서 메타버스 시즌2 그래서 BMW 버스 메트로 워크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별로다 이름을 바꾸려고요. 메타버스 그냥 쓰자. 메트로 타박 네. 버스 버스 메트로 타고. 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어때요? 좋네요. 참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굿.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좀 말씀도 좀 들어보고요. 국민 반상회 취지에 맞게 좀 우리 국민 모두의 좀 관심사라고 할 육아 문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우선 얘기가 우리 저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지금 동작구의 맘스 하트 카페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 많이 했던 놀이터 아이 사랑 놀이터 예약해가지고 일정 시간 와서 놀고 이제 교사도 있고 여기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동작구가 하는 맘스 하트 카페인데 동작구청장님이 그 이창우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세요. 아는 후배인데 100개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이 실내가 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성남에 그 시청에 있는 게 잘 돼 있는데 네, 가서. 그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역시 장족의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정아, 강정숙 두 분이 지금 여기를 이용하고 계세요? 네. 이용했었어요. 이용했어요? 경험이 있어요. 한번 어땠는지 한번 말씀 한번 좀 해보시죠. 좀 경험이나 이런 거? 저는 동네 놀이터에서 만난 육아 동지 엄마하고 여기 한 두세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요. 뭐 온라인 예약자만 받고 또 최소한의 인원을 받으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방역도 철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들어와 보니까 쾌적하고 어린이 놀기에 참 안정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안심하고 아이하고 즐겁게 놀다 갔는데요. 네. 또 장점이 뭐냐면 이용료가 싸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1회당 2,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요새 말하는 가성비 최고였습니다. 가성비 이게 중요하죠. 네,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한테는 불편한 게 꼭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만 된대요. 네. 근데 제가 또 연식이 있고 연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좀 서툴잖아요. 그냥 전화가 먼저 되니까 전화 예약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현장 접수, 네. 우리 보통 줄서기, 네. 근데 인터넷, 또 전화 이런 거 하는데 좀 섞어서 하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병행이 됐으면. 네, 우리 이창우 청장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실 걸로 보고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순식간에 지금 그 마감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오늘 좀 공정하게 전화도 한 2개 빼가지고 네.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정숙 씨? 아니, 제가 본인 강정숙 씨고 강정숙이었으니까. 우리 임정아 선생은? 저는 아직 이게 어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주에 한 2회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작구 내에는 여러 분소가 있어서 아, 네. 네, 컨셉이 다 달라서 아이가 가고 싶다 할 때는 뭐 레고방이 컨셉이 있어서 거기 분소를 가기도 하고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미끄럼틀이나 이런 뛰어놀 수 있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여기 오고 싶다 하면 여기 예약해서 오거나 해서 또한 여기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어서 네. 기관에 가지 않는 날에도 아이랑 함께 올 수 있어서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동작구에서 만든 것 중에는 제일 큰가 보군요, 공간이. 네. 최근에 만들어준 것 중에 가장 크고. 실제로 그 공간이 엄청 넓어요. 여기 나이대를 보통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 없이 받아요? 아니면 미취학 아동까지만 이용할 수 미취학까지? 네. 그러니까 아주 영아도 네,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아무래도 있는 좀 보호자가 있습니다. 네, 보호자가 있어서 아무래도 활발한 아이들 중심으로 하겠네요. 네. 그렇죠. 정말로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동작에는 몇 개나 있어요? 4군데 있어요. 네 군데. 아니 더 시- 있어 9군데 아홉 동작이 군데. 9군데. 네. 방역까지 말. 동작구만 돼 있어요. 동작구에 9개. 9개. 네. 우리 정우 청장이 사실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보기보다 상당히 많이 만들었네요. 네. 9개. 자, 우리 이게 민간 시설도 있잖아요. 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키즈 카페라고 돈 내고 네. 그때 한 시간에 한 3, 4만 원씩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아이들 데리고 갔었는데 그런 민간 시설하고 좀 비교하면 좀 어때요? 요새도 민간 시설이 좀 있긴 있겠죠? 있어요. 네, 많이 네. 있습니다.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이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저는 이꼬거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돌아보시고서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이것이 만약에 없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 육아하기가 너무 힘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설에서 운영을 해서 비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있어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공공시설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도 하고 설립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괜찮은 시설인데 중요한 거는 자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요. 또 공공정책으로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상업적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인프라가 됩니다. 그래서 네. 지역사회 육아 인프라로 후보님께서 나중에 아주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제 개인 경험 때문에 전 개인 경험으로 정책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과일 너무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는 어린이집에 다 과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제 아내가 그 아이들 얻고 키즈 카페라고 하는 걸 돈 주고 찾아가가지고 줄 서 있는 걸 보고 아니 이런 걸 공공에서 해주면 훨씬 네. 나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성남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표를 늘리는데 지지를 획득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계셔서 알잖아요. 그죠?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저희도 동별로 장난감 놀이 대여점, 장난감 도서관도 만들고 또 이런 아이 사랑 놀이터 근데 이름은 약간 약간 다른데 아이 데리고 와서 교육도 좀 받고 또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노는 것도 좀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민간 영역들이 좀 타격을 받긴 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이게 참 언제나 어려운 문제가 그겁니다. 네. 이게 공공의 역할을 늘리면 민간 부문이 타격받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 키즈 카페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공공 어린이집 그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또 좀 영향을 받아서 그 점은 좀 안타깝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결국 공공의 역할을 늘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점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딴 얘기인데 공공 어린이집 하나 크게 만들면 네. 그 주변에 영양권이 몇 개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직원을 그 영양권 내에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채용하자. 네. 네. 그걸 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좀 고려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무료로 하는데 그 민간 키즈카페를 누가 가겠어요. 근데 뭔가 그런 점의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것도 한번 물어보라고 써놨네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다 나선다. 동네가 모두가 함께 키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이게 너무 많이 단절된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개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내 아이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줄까를 염려하지 더불어 함께하는 거에 사실은 굉장히 기회가 적어져서 함께하는 어떤 그 공공육아 방향을 만들어주지 네. 않으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커뮤니티를 구성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빠 육아 휴직자들이었어요. 아빠 육아를 가능하게 좀 하자. 그러니까 아버지 휴직자가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2010년도에서 작년 기준으로 10배 정도 아버지 휴직자가 늘어났대요. 근데 제가 2018년도에 자료조사를 했을 때 2017, 2018 매년 10% 이상씩 휴직자 대비 아빠의 휴직이 늘어나고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아빠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박 육아를 하는데 네. 심리적인 어려움, 우울, 그리고 그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정보를 받거나 하는데 너무 제한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아버지 센터가 있어서 네. 그 아버지 센터에서 그들의 커뮤니티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아빠들끼리 지원하고. 모여가지고. 네네. 네네. 네. 근데 이제 엄마들끼리 노는 공간들은 의외로 되게 많은데 그렇죠. 아버지들의 공간은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부모들까지는 관심을 가져오기는 했어요. 아직 그 공간의 서비스가 적기는 하지만 근데 아버지 육아 휴직자는 늘어나는데 네. 정책적인 방향은 그래도 좀 만들어지고 그렇군요. 있지만 실제적인 지원에서는 좀 뒷받침이 적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아빠넷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있는데 그냥 단순 정보 제공 정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런 공간들이 좀 만들어져 가서 확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육아휴직을 주로 여성이 이용하고 네. 남성들도 아빠도 이용할 수 있는데 아빠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고 눈치 보여서. 그래서 이걸 강제로 네덜란드인가 어디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빠가 이용하지 않으면 엄마도 이용 못하게. 네, 엄마의 네. 페널티를 교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되는 거죠. 할당이 돼가지고 네. 의무적으로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네. 네. 엄마도 이용 못하게. 네. 네, 네. 그런 방식을 기간이 동원하고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용을 안 하면 부부가 다 손해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그래, 아빠가 이용하는 건 당연하지. 그 문화도 만들어지는 울트라사인 그건 도입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육아 스트레스, 육아 우울증 그러면은 여성의 일로 생각을 네, 하는데 백선희 네. 전 육아정책연구소장이십니다. 네. 전에 지금은 마치고 이제 대학에 네, 네. 복귀했습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의 그 아빠들을 만나봤을 때, 본인이 육아휴직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육아, 스트레스, 육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서 아빠들의 육아 우울증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조 모임을 할 때, 아빠들 자조 모임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카페 이름도 맘스 하트 카페로 되어 있는데 맘스 하트 카페보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같이 육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를 또 이런 네이밍부터 맘마 해서 좀 파파 카페. 네, 만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강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조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 1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정책으로 이제 그거를 시행해 볼 생각이에요. 네, 물론이죠. 네, 이게 자녀를 출산하면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고 원래 부모가 같이 키우는 거다. 그리고 육아휴직도 엄마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다 같이 하는 거고 공평하게 육아 책임을 지는 거다. 이거를 이제 사회에 사인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진화 선생. 네. 터울이 12세나 나왔다고요? 나이 차이는 13살 차이 나고요. 어. 띠동갑이에요. 그래서 띠동갑? 예, 형제가? 첫째가 53, 둘째가 이제 6살 됐어요. 좀 그 12년씩이나 되면 큰애 키울 때, 둘째 키울 때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깜짝 거- 놀랐어요. 그래. 첫째 때는 어린이집 지원도 없었고요. 아. 유치원도 지원해 주는 것도 없었고요. 온 동네에 놀이 지금은 빌려주시잖아요. 하다못해 동사무소만 가면 다 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조건 샀어야 됐어요. 그렇죠. 우리도 진짜 장난감 사가지고 예, 예. 처치곤란. 네, 오. 나중에는 막 진짜 너무 다 버려야 되고 이렇게 빌려서 쓸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게 없었는데 둘째는 낳고 너무 깜짝 놀란 게 뭐 동사무소만 가도 그렇고 구청 가면 더 많고 갖고 놀던 거 갖고 가면 또 다른 걸로 바꿔서 또 갖고 올 수 있고 그래서 와 신세계구나 너무 좋다. 지원 내용이 많이 바뀌었군요. 예,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바뀌어서 좋고요. 근데 이제 첫째 때는 유치원만 보내도 월에 한 55만 원, 60만 원 정도 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절반 정도만 내니까 또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라서 되게 많이 감사는 하는데 일단은 그 유치원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첫째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 키우기가. 근데 시대는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의식도 바뀌기 때문에 첫째 때는 그런 대접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거에 받는 육아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지금은 아이를 기르는데 정말 너무 많이 필요하구나. 둘째 낳고 월 봐주시는 분이 한 월 2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걸 3살 때까지 이모님을 썼는데 그게 보통 저희는 누뚱이를 낳았으니까 괜찮은데 보통 30대나 이런 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이게 직장을 다니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그게 되게 생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봐주시는 비용으로 대부분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네, 네.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라에서는 뭐 어린이집도 시간도 있고 그리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줄 서서 저는 대기가 71번이었었거든요. 아, 네.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잘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네. 다가오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빠 육아 스트레스 말씀하시는데 저희 나라 국민 정서상 아빠들이 모여서 얘기하라고 한다고 전 자진해서 가실 아빠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별로. 그렇게 개방적인 생각을 다들 아무리 젊어도 나 집에서 노니까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모입시다 이래도 절대 모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 남자들 자존심상.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런 정책을 꼭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나라에서 이런 거 지원해 주시고 휴가 주신다고 해도요,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 방영을 하신다면 좀 넓게 봐서 네. 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그렇죠. 하는 게 좀 바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국가가 이제 보육, 양육, 교육의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출생률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됐는데 둘이서 평생 0.8명 한 명을 낳지 않는다. 평생 남녀가 만나서 결혼도 안 하니까 잘. 안 났어요. 그게 좀 심각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실은 좀 적고 아이 낳아서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이게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시키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 때문에 뭐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심심하면 문을 다 닫아가지고 이렇게 누구 한 명만 환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휴원 조치니까 그런 게 되게 예. 힘들죠. 예. 그래서 이 보육 양육에 대한 책임을 어쨌든 국가 공동체가 좀 최대한 많이 지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모님들이 육아 스트레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출산하고 나면 간호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 서비스를 받은 부모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직원 중에서도 자기는 본인은 받았을 때 너무 좋았다. 한 번밖에 네. 안 와서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육아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 보니까요. 잠깐만. 네. 지금 시간도 좀 압축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돼서요. 하여튼 부모 중에 이제 부의 양육 책임, 또 양육 기회, 이런 게 좀 부여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지금은 이제 모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카페도 꼭 맘 카페만 있지 팝팝 카페는 별로 안 보인다. 네, 이제 그 문제 지적을 사실 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걸 조금은 지금 교정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손주를 키우고 계시죠? 네네네. 근데 엄마 또는 부모가 직접 이제 양육하는 경우하고 네. 할머니 입장에서 네.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거는 좀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엄마는, 부모는 좀 엄격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키울 때는 그냥 마냥 이쁜 거예요. 그 옛날 말로 며칠 맡겨놓으면 버릇 나빠진다고. 네, 정말 마냥 이뻐서 그런 차이.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안 된다. 이 시기에 얘가 말을 다 알아들을 때니까 고쳐야 된다. 근데 제 마음을 먼저 이해해보자. 제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한 번에 그러지 말고 기회를 줘보자. 제 지금 심리, 마음 상태가 그런 면도 어떤지. 있군요. 네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아주 급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면 바로 지적하더라고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다. 근데 제가 뭐 한 30년 이상 육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자식을 키웠으니까. 육아를 키우는 손자 정도는 가뿐하군요. 그리고 더 잘 키우고 싶어요. 그렇죠. 제가 키웠던 내 자녀보다 경험이 있으니까 얘는 내가 더 공을 들여서 더 잘 키워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던데요. 육아 교육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한 게 어디 나 봤는데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우면 확실하게 뭐 그런 교수가 어디 있었는데 외국 교수 중에 네.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책 한번.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인간 아닌가요? 그 진짜 확 상황이 좋아집니까? 와도 저는 그렇게 많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경험한 부분에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경험하지 않잖아요. 저도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제 아이를 키울 때는 제 머리맡에 책을 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는 책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할머님이 자녀를 키우실 때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지? 경험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서 또 자식하고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상담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잘 지원하는데 네. 문제는 그런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제가 북부센터에 있을 때 사실은 경기도의 특성이 뭐 도농도시, 복합도시, 군사도시 이런 특성들이 많고 북부 지역에 그게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때 그냥 장난감만 이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를 꼭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인터넷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김에 내 자녀 아이들의 문제를 상담받고 돌아가시는 케이스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네.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계층별 지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제 자녀도 키워보고 이제 손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나 프로다 이런 생각이 확 드실 것 아니요, 같아요. 저는 더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요새 또 방송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육아 상담하는 거, 뭐 EBS에 많은 좋은 프로가 많아서 정말 많이 육아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면서. 네네, 더 공부하고 있어요. 훌륭한 조부모님한테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12살, 13살 차이 키우시려면 어떤 힘드시긴 할 텐데, 저희는 7남매가 같이 자랐는데, 저는 2살 터울로, 그러니까 그 사이가 4살 터울이 있어가지고, 큰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그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났는데, 보통 옛날에는 누나가 동생 업어 키우고, 형이 동생 데리고 돌보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 부모 근데 대신 부모 지금은 맞잡이. 뭐 요새 하나 아니면 많아야 둘. 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그 수험생이잖아요. 네. 이제 아, 큰 언니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그마한 아이가 방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렇군요. 업어 기르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너무 지금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어머니 계시고, 이제 전문가도 계시고, 또 실제로 이런 공공육아 시설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부모님도 계신데, 대한민국 국가가 양육 문제에 있어서, 육아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걸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참 간단간단하게 한번.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아 씨? 뭐냐면요. 네. 예.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기도 행복하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이를 좋게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도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니까 아이가 울어도 뭐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 엄마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의식 자체가 조금 바뀌어서 엄마도 사람이니까 피곤하고 엄마도 같이 놀기 싫을 때 있고 네. 엄마도 밥하기 싫을 때 있고 엄마도 이런 인간이다. 거를, 예, 엄마도 엄마도 인간이고 사람이다. 예, 이런 좀 의식이 좀 생겨서 좀 편해지면 아이 뭐 출산율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엄마들이 육아 스트레스 이렇게 말은 되게 쉽게 하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모른다. 예, 자, 근데 이거 방송 보시는 우리 아빠들 아시겠죠? 저도 사실 옛날에 잘 몰랐어요. 예,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한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 더 관심 갖고 더 참여할 걸 하는 후회가 생기는데 이미 지나버렸더라고요. 손주 생기면 손주. 그런 기회가 있어요. 손주를 안 보여줄 가능성이 많다 그러던데. 잘 안 보여준다 그러던데. 갖다 맡길라나요? 네, 맡겨요. 혼자 키울 수 없거든요. 맞벌이를 하면요. 자, 다른 분도 혹시 뭐 어떤 걸 좀 하면 좋겠다. 그 여성가족부가 2020년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근데 육아가 어렵기는 합니다. 육아 어려우면 한 60%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많은 65% 정도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네.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되긴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느끼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 기쁨을 국민들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그 갭을 메꿔주는 것이 네. 이제 바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의 여러 그 인터뷰도 하고 또 설문조사를 보면 청년들에게 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네. 이 부분도 또 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사회가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인데 나는 내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도 중요합니다만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나도 출산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행복하지만은 온 사회가 그리고 국가의 많은 정책들이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을 써가지고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자녀를 기르는 그게 이제 인간 생명체, 인간으로서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데 그걸 포기하는 세상은 참 서글픈 거죠. 네. 저도 아이들 어릴 때, 저 둘 연년생인데, 제 아내가 엄청 고생했어요. 남자 아이들만 둘이니까 막 힘이 세가지고 그 아이들도 이빨이 빠졌거든요. 자꾸 이렇게 막 안고 있으면 막 머리를 부딪혀. 이빨이 특정 부위가 계속 부딪히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크면, 이게 좀 똥오줌만 가려도 좀 행복하겠다 싶으면 소변, 대변을 가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하던 아이가 크는 만큼 고민이 커지고 행복도 커진다. 그 말이 진짜 체감이 되더라고요. 좀 이런 행복들을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누려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출생이라고 하는 게 참 잔인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국가가
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거의 이게 얘기되는 건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공공의 육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아이들을 위한 혜택도 많이 생겼는데 네. 그래도 그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조금은 있다라고 네,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장애아들을 위한 네, 혜택도 혜택이지만 그런 아이들이 그 장애아를 키움에 있어서 많은 시설이나 그런 정책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사실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장애 양육을 위한. 근데 그 중에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발달 장애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외에 전통적 장애, 그 예를 들어 신체 장애 이런 부분들도 특별한 대책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네요, 그죠? 잘 새겨놓겠습니다. 또 혹시 아니, 저는 우리 어머님께서도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를 행복하게 양육할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모델링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그 부모님 세대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는 세대들이었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가 되는 세대들, 30대, 이 세대들은 부모 역할에 대한 모델링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네. 진짜 중요한 지적가 있어요. 네. 네.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교육이 실제 필요한 것보다는 자꾸 미적분 네. 뭐 이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네. 아니, 그건 필요한 사람은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진짜 필요한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 교육. 네. 네. 남녀가 만나서 그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네. 그 따라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게 결혼 부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응하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 생각난 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네.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아이들 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서로 죽이기 놀이한 거 있잖아요. 아빠하고 아들이 막 청소하면서 죽어라 막 빵빵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칼로 아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놀아도 그렇게 놉니까? 죽여가면서 지금 유럽에 어디는 무기를 장난감으로 못 팔게 하는 나라가 있죠. 네. 이게 왜냐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이게 폭력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무기는 장난감으로 못 만드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 우리도 사실 그 좀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장이 돼가지고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그 공격 무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가해하는 걸 놀이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예, 물론 뭐 아이들이 큰 사고 잘 자라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게 배우잖아요. 하필 왜 그런 걸 가르치냐고 부모가 서로 막 총 쏴 죽이고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건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저희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으로 교육을 이수하면은 지원하는 네.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더니 그다음 성남에서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시스템이 없다. 네. 시간도. 근데 저는 찬성합니다. 네, 요즘 그 부모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진짜 나오는데요. 중요해요. 네, 예전에는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또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강점도 알게 됐고, 뭐 만보면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살보장 급여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동수당이든 이게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급여가 사실은 아이를 잘 키우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예를 들면 일정한 네. 교육을 인터넷으로라도 받으면 네. 이수했다 동그라미로 네. 치면 지급하면 네. 되겠나.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에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아이가 자라면서 또 연령별 발달 특성이나 부모로서의 역할이 달라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동수당 또 장기화가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거랑 고민 진짜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때 꼭 필요한데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엄청난 프로그램과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은 사실 진짜 인터넷 이렇게 한번 쫙 읽어보는 것만 해도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면 꼭 시험을 봐야지 안 그러면 켜놓고 그냥 시간만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요. 나도 뭐 이렇게 체크라도 하다 보면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1분에 뭐 한 번씩 체크를 하게 한다던가 뭐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우리 진화 씨 보고 저런 거 한번 시키라 그러면 감시하는 거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에게 준 네.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 부정적이었는데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일상을 가능하다. 제가 왜 온라인으로 네, 네. 이 얘기를 하냐면요. 코로나 알겠습니다. 때문에 학교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근데 애들이 켜놓고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부모도 때문에 그건 그럴 꼭 수 있기 필요하다. 때문에 네. 체킹하는 방법을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시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전자적으로 인지해가지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나 진짜 보고 있나를 체킹하는 그 기술이 개발됐더라고요. 그런 거 나중에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보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 말씀에서 꽤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에도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우리 박 과장이라는 분이 아이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어릴 때 책에 이야기 책에 보면 아이들을 다 내쫓았더니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됐다 뭐 이런 동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세대가 다른가 보군요. 자, 차인숙 씨가 직장맘들이 마음 놓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정책을 연계하는 걸 신경 써주세요.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인천 할리님, 다음에는 아빠 육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다 말았는데 실제로 이게 아빠 육아는 진짜 기회도 없고 지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아빠의 육아 휴가를 어쨌든 늘리는 거. 늘려야 된다. 방법은 인센티브 방법도 있고 페널티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그 네덜란드가 어딘가 거기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행복님이 왜 행복이 아니고 행복이요. 이 세상 모든 부모님 화이팅. 유림강님, 육아 아동 정책은 현장 목소리가 꼭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다음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손자, 손녀? 손자요. 손자 잘 키워서 네. 원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식 키워준 칭찬은 못 받는다 그랬다든가 뭐. 맞아요. 자식 봐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공은 없다. 자식 봐준 공은 없다. 네, 그랬어요. 그런 얘기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맨 처음에 후회도 했어요. 내가 이 자리 처음인데 막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그러시죠? 여기 아, 전문가분들하고 정말 그래요. 유익하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우리 후보님의 또 이런 정책 또 네. 경험담 이런 거 정말 가까이에서 언제 이러겠어요. 정말 오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직접 키우고 나서 제 아내가 주로 고생했지만 이제 둘을 이제 양육하는 걸 같이 하면서 제가 거기서 사실 생각하는 게 많아요. 깨우친 것도 많고 저도 또 아빠가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아까 장난감 도서관도 저희는 진짜 장난감 도서관 2주밖에 안 놀고 애들 다 버리잖아요. 지겨워서. 막 산더미처럼 쌓여놓는 게 아까워서 제가 장난감 대여 도서관도 만들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육아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행복하게 아이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세상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이거 몇 살이에요? 저기 손자요? 네. 4살이요. 4살.